부부간 의사소통, 의사소통 촉진 방법, 갈등형과 친밀형.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을 비롯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사이다. 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서와 문화 나아가 성적인 문제에서까지 서로 기대며 주고받는다. 때문에 협력과 의존, 조화와 균형,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의 소통이 매우 필요한 관계이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자식, 친지와 이웃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부는 법적으로 협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소통에서도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의사소통 촉진 방법.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 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 함께 있다 보니 상대에 대한 호점을 알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함께 있다 보니 서로 조율할 것도 많이 생기는 고로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 절실해지기도 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려면 우선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관심이 있어야 상대를 대할 수 있으며 무심코 넘어가는 위험 요소들 또한 발견하여 수정해 나갈 수 있겠다. 서로 관심을 갖게 된 후에는 공통된 관심사들에 대해 다양하게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관심사는 꿰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대화 의욕을 상실하게도 하니 주의해야 할 일이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 날짜나 시간을 서로 약속해 놓는 것도 좋다. 약속을 정해 놓으면 최소한 그 시간 정도는 대화의 양을 채워나갈 수 있겠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는 상대에 대한 존경심 여부가 중요하다. 항상 얼굴을 보며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할 경우 대화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으며 혹 상대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상대가 이미 간과했겠거니 또는 이해해주겠거니 그러므로 간단한 말이라고 흘려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되면 상대의 메시지 정도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힘든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상대가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는지, 힘들 때는 어떤 경우 때문에 힘든지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전해지도록 하자. 사회에서 하던 어떠한 경계벽이나 우회 전술도 사용하지 말고 감정을 솔직하게 보이고 또 상대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하며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도록 노력하자. 부부는 인생을 같이 꾸려가는 오래된, 앞으로도 오래될 최측근이란 생각을 항상 갖는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 혹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암울한 일이 생겨도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자세로 상호작용이 잘 되는 의사소통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자. 갈등형과 친밀형.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서로 갈등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친밀감 유지가 중요하다. 한 사람이 공격을 하면 상대는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그 반대의 과정이 반복되어 방어하던 사람은 다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분노의 폭발이 된다. 한 부부가 맞서 있다. 남편은 아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일을 관두라고 말하고 있는 참이다. 아내가 거부하자 드디어 남편이 소리를 높인다. 하여간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아내는 한동안 미동도 않는다. 잠시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돈다. 드디어 아내가 입을 연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 아니면 다 관둬. 어디가 대고 명령질이야.
처음엔 대화로 해결하려던 일이 남편의 명령조로 인해 본질이 바뀌어져 간다. 남편의 명령조의 아내는 원래 이야기의 주제인 아르바이트 건을 접고 그 명령조에 발끈하는 것이다. 상대가 막무가내로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면 청자는 얘기하려던 주제와 무관하게 그 명령에 반발하기 쉽다. 반발은 더욱 증폭되어 전쟁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야기하려던 주제는 상관없어진다. 그 주제에 대해 같이 얘기할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의 예를 대화가 되는 친밀감이 넘치는 부부의 예로 다시 꾸며본다면, 여보, 그 아르바이트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왜? 내가 나가는 게 싫어. 아니, 보탬 되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당신 몸이 약한데 들어놓으면 어떡하나 해서 약값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 사람하고는 당신 들어놓으면 내가 회사 갈 수 있겠어. 난 아픈 당신을 누구한테도 못 맡긴다고. 당신 간 병은 나의 의무이자 나만의 특권이야. 내 특권을 남들이 누리게 할 수 없다고. 부부는 이제 한껏 평화로운 가운데 아르바이트 건을 수기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부부가 맞서 있다. 아내는 남편이 반찬 투정하는 것에 질려 있다. 반찬이 솜씨가 여전하구만. 도대체 10수년을 같이 사는데도 아직 반찬 투정이야. 반찬이 10수년 매일 그 모양이니 그렇지. 안 그래? 그냥 먹어.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릴 거야. 먹어. 아내의 마지막 바락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입을 닫아버린다. 아내의 명령조에 대해 자신이 다시 공격할 의사마저도 잃어버린 것이다. 남편은 상대가 치고 오면 받아치는 형이 아닌 그저 침묵형으로서 한동안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 것이다. 상대에 대한 무시와 강요, 그리고 공격은 대화를 존속시키지 못하는 대화의 적이다. 평소 친밀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 반찬 투정 부부의 예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각색해 본다. 오늘 내 입맛이 없나? 오늘 또 반찬 투정이구려. 그럴 리가. 이젠 투정 같은 거 안 하려 작정했는걸. 아, 내 입맛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저번에 그 고등어는 잘 먹던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거 해볼까. 아내는 좀 피곤하더라도 다시 반찬을 준비하고 투정 부렸던 남편은 또 반찬 투정한 자신을 반성하며 새로운 반찬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중요했던 것은 새로운 반찬으로 돌파구를 뚫은 사실이 아니라 강요하고 강요받고 공격하고 되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공조하여 타파했다는 사실이다.